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통계청 자료를 하나 볼 겁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더더욱 어렵다라는 통계청 자료인데요. 근데 요즘에 정부의 정책은요, 이런 현실과 굉장히 괴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자꾸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오늘 정보가 중요한 이유가 정책이 나오기 전에, 정부의 지원이 나오기 전에 정확하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현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정확한 진단이 되고 정확한 해결책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은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통계청 자료 보시고요.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무슨 통계가 나왔길래 제가 이런 말씀 드릴까요? 자, 같이 통계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9일입니다. 오늘이에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이런 걸 자료를 보면은요. 그 1분기 자영업자 가구인 가계의 월평균 소득이 417만원, 471만원으로 일단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1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가구주인, 그러니까 가계의 가계소득이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한 사람의 소득인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가계의 소득입니다. 가구소득이거든요. 근데 자영업자가 가구주인, 그래서 471만원 조사가 됐는데,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정말로 뭐 남은 돈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감소했습니다. 근데 감소한 이유가요, 사실 그 방역지원금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소득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전 소득이라는 거는 공적 이전 소득, 이게 뭐냐면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한테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지원금 줬던 거, 이제 이게 끊기다 보니까 소득이 이제 줄어들었던 거죠. 자, 의미를 본다 그러면 이게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기록한 것은 12분기 만에 처음이고요. 확실히 이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금이 사라지면서 소득 감소에 이제 영향을 준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사업소득이거든요. 일단 가계소득도 줄었죠. 일단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라고 해서 이 사업소득이 중개 뼈아파요.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의 주 원천은 결국에 사업 아닙니까? 근데 사업소득이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은요, 총수입액에서 인건비, 재료비, 임대를 전기료 다 뺀 거예요. 이런 걸 차감한 소득을 우리가 사업소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은요, 299만 8천 원으로 이제 조사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오해 말아야 될 게, 그럼 우리가 총수입액에서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뺐으니까, 그러면 299만 원이면 많이 번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비용, 이게 사실 이것만 있지 않잖아요. 비용 자체가.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보다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이 평균 299만 원이잖아요. 월 평균. 그럼 이거보다 훨씬 더 못 미치신 분도 많을 거고요. 제가 봤을 땐 100만 원 이하이신 분도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팩트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 많이 버시는 줄 아는데 이거는 통계청 자료잖아요. 소득 보면은 471만 원이지만 경상 사업소득,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일상적인 이런 사업소득이 299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런 한간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차라리 근로소득하는 게 더 낫다. 남 밑에서 일하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게 실제 여기서 또 비용을 뺄 거니까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그럼 사업소득이 감소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되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대출 갖고 있던 것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었죠? 대출로 연명했습니다. 그 이자 비용 증가되죠? 원자재 값 상승했잖아요. 이거 부족 못 하잖아요, 사실. 다 올랐잖아요, 우리가 들어오는 거. 인건비 말도 못 하죠, 지금. 그죠? 툭하면 안 한다 그러고, 그죠? 전기료가 인상됐죠? 공공요금 다 인상됩니다. 가스값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이게. 장사는 안 되는데 비용만 증가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사업소득의 감소는요, 사업소득이 많이 감소했거든요. 인건비, 원자재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거 다 상승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줬는데 문제는 이게 핵심이에요. 문제는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지금 경제 성장률 지금 정부도 인정할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아마 발표가 나올 거예요. 정부도 이제 저성장 기조에 들어섰다라는 걸 아마 인정을 할 겁니다. 이미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미 나왔어요. 한국은행이라든지 외부 이제는 그 보고서에서도 이미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 좀 밑돌 것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성장 구조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매출이 늘 수가 없겠죠. 비용만 높아져요. 이게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정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거 금방 나왔던 뉴스입니다. 이거 29일이에요. 오늘 5월 29일이고요. 이거 금방 나왔던 뉴스인데 중기부 민간자금 연계 투자로 기업가의 소상공인 육성. 지금 찾아보면은 죄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이에요. 죄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이게 맞는 방향이냐 이거죠. 이게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정부의 모든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잖아요. 특고 프리랜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지금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일단 그쵸. 이 중심으로 바라본 겁니다. 뭐 정부를 비판하던지 그런 방송 아니에요. 무조건 여러분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핵심인데 자꾸 이게 정책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만들겠대요. 이게 무슨 뭐 민간에서 소상공인에게 투자하면 최대 5억 원까지 정책 자금을 연계한다고 뭐 하면서 이게 자꾸 이런 게 벌써 기사가 14건이나 있어요. 지금 이게 한번 뿌려져 보니까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사가. 이게 맞는 방향이야 이거예요.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게 기업가형은 되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로 조금 흥분하는 이유가 기업가형 소상공인 좋다 이거예요. 그럼 플러스 생계형 소상공인, 이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얘기도 나와줘야 되는데, 생계형 소상공인 얘기는 이제 아예 없어요. 뭐, 보이지도 않아. 소급 적용 이런 얘기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사각지대 다시 한번 훑어보겠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 이런 거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기업가형 소상공인이야. 이건 먹고 사는 문제로 지금 심각하신 분들한테는 뭔 얘기예요. 기업가형 소상공인 뭐죠? 그럼 벤처기업 만든다는 얘기 한마디로. 민간 자금 연계 투자 이게 아무나 해주냐고. 그럼 뭐 시장에서 장사하신 분들한테 민간 VC들이 벤처캐피탈 분들이 와갖고 당신에게 투자할게요. 이럽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소상공인 아니신 거지. 장사 크게 하시는 분들이지. 뭐 투자자가 미쳤다고 뭐 그냥 투자해 줍니까?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얘기가 너무 안 나. 이게 맞는 방향이야 이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는 이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이전 소득이 없어지니까 방역지원금 같은 정부의 이런 공적 이전 소득이 사라지니까 막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막 소득이 이제 감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사업 자체가. 이런 상황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자꾸 이게 정책이 기업가형 소상공인 키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거 누구는 얘기해야 되지 않나? 무슨 언론이 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누구는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누구는 좀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단순히 뭐 정부가 잘못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특고 프리랜서 분들을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것도 좋은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심각하니 이런 거에도 신경 써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 쓴소리를 한다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생각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대상자입니다. 그죠? 이 기업가형 소상공인 이거 글쎄요 여러분이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생계형 소상공인이든 간에 기업가형 소상공인이든 간에 여러분이 대상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방향이 맞는 걸까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 채널 처음 보신 분들은
왜 정부, 이런 분도 있었어요, 진짜. 왜 정부를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냐. 그 진짜 아니에요. 그런 거 진짜 아니고, 예, 그냥 저는 원래 방송에서 얘기합니다. 예, 저는 방송에서 하는 얘기예요, 다. 예. 다 방송 가서 저는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판할 땐 비판하고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해요. 예. 그때 저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대로 흐르면 안 돼요. 이러다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생계형하신 분들,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신 분들은 진짜 뭐 이제는 진짜 이거는 그냥 내몰리는 겁니다. 이거 그냥 그냥 사막도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아무 광야에 그냥 혼자 있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너지면 이게 빈곤층으로 나락하잖아요. 빈곤층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빈곤층 떨어지면 그분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든다고. 그러니까 지금 도와줘야지, 지금. 제 지로는 그래요. 이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답답해서 좀 오늘 쓴소리 좀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많이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여러분 댓글로써 좀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피드백을요, 우리 다음 방송에 실어서 소개하는 자리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도 인사하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시고요.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 해야 됩니다. 이게 쓴소리 할 땐 쓴소리 하고요. 그죠? 그래야지만 좋은 정책이 나오니까 그건 이제는 할 소리는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희망을 걸어야죠. 뭐 정부나 아니면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 안 되라고 해서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전해지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그 현실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고, 우리는 분명히 이제는 잘 될 겁니다. 그죠? 정부의 정책 지원이 나와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자체가 잘 되실 거예요. 행복한 일만 많아질 거고요. 장사가 잘 될 거고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여러분 항상 희망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입에서 나오는 대로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수많은 이런 자서전, 그 다음에 훌륭하신 분들 이야기 듣고 또한 책을 읽어보면 진짜 공통점이 있어요. 진짜 공통점이. 그게 뭐냐면 진짜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죠. 예. 자꾸 이렇게 나쁜 얘기하면 나쁜 식으로 변하고, 이렇게 자꾸 좋은 얘기를 하면 이게 정말로 모든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좋게 된다는 거죠. 아니 진짜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훌륭하신 링컨도 그랬고요. 우리가 막 존경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외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뭐였죠? 우리의 구호? 그렇죠.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나요. 이게 오늘이라 그러면 이게 오늘만 그런 줄 아는데 이제 내일도 그러는 거죠. 한번 오늘은 좀 다르게 해볼까요? 자,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좀 바꿔볼게요. 이게 저녁 때 올라가니까 항상 8시에 우리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바꿔볼게요. 자,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일도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